로봇과 인공지능을 영상으로 아마따 아카데미입니다. 지난 편에서 우리는 칼만 필터로 안개 속에서도 내 위치를 알아냈죠. 그런데 그 칼만에는 사실 아무도 말 안 해준 비밀 가정이 하나 숨어 있었어요. 길이 똑바를 때만 잘 통한다는 거예요. 길이 휘어지는 순간 칼만은 휘청합니다. 오늘은 그 약점을 메운 확장 칼만 필터 EKF를 곡선길에서도 위치를 놓치지 않는 비법으로 아주 쉽게 풀어봅니다. 곡선길 짙은 안개, 그래도 위치를 놓치지 않는 비결을 지금 풀어봅니다. 캄캄한 밤, 짙은 안개 속을 자율주행차가 달립니다. 게다가 길은 똑바르지가 않아요. 왼쪽으로 굽었다, 오른쪽으로 휘었다. 구불구불한 산길이죠. 앞은 거의 안 보이고 핸들은 쉴 새 없이 꺾입니다. 그런데도 이 차는 자기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거의 놓치지 않아요. 자, 여기서 의문이 듭니다. 지난 편 칼만 필터는 길이 똑바르다고 보고 계산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휘어진 커브에서 대체 어떻게 위치를 따라가는 걸까요? 그 비밀이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본론 전에 지난 편을 딱 한 컷만 떠올려 볼게요. 칼만 필터는 내 짐작인 예측과 센서가 알려준 관측, 이 두 흐릿한 단서를 각각의 믿음의 폭만큼 저울질해 섞었습니다. 둘을 합치면 각각보다 더 또렷한 종 하나가 솟았죠. 여기까진 참 깔끔했어요. 그런데 잠깐, 그때 우리가 든 예시가 뭐였죠? 곱게 뻗은 안개 속 도로였습니다. 속도의 시간을 곱하면 위치가 똑바로 더해지는 직선 세상이었어요. 바로 그 직선이라는 게 오늘 깨질 가정입니다. 사실 칼만 필터에는 입 밖에 안 낸 약속이 하나 있어요. 세상 모든 게 똑바르다, 즉 직선이라는 가정입니다. 마치 고든자 하나만 들고 모든 걸 직선 눈금으로 재겠다는 거죠. 움직임도 직선으로 쭉 더해지고 센서 값도 위치에 정직하게 비례한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로봇 세상은 어떤가요? 자동차는 핸들을 꺾어 곡선을 그리며 돌고 거리와 각도로 위치를 가늠하는 센서는 휘어진 관계를 가져요. 고든자 만든 사람에게 세상은 곳곳이 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정확히 어디가 휘었는지 둘만 콕 집어볼까요? 첫째, 움직임이 휩니다. 길이 똑바를 땐 참 쉬워요. 앞으로 간 만큼 위치에 그대로 더하면 끝, 속도 곱하기 시간이죠. 자, 직진은 이렇게 똑바른 덧셈입니다. 그런데 핸들을 슬쩍 꺾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져요. 같은 거리를 가도 차가 향한 각도에 따라 위치는 똑바로가 아니라 곡선을 그리며 옮겨집니다. 각도가 끼어들면서 더하기가 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직진할 땐 다음 위치를 암산으로도 마치겠죠? 그런데 커브를 돌기 시작하면 그 깔끔한 직선셈이 더는 안 통합니다. 둘째, 센서도 휩니다. 로봇이 자기 위치를 어떻게 알까요? 흔한 방법은 위치를 아는 기준점, 비유하자면 등대를 보고 거리와 각도를 재는 거예요. 그런데 그 거리와 각도로 거꾸로 내 좌표를 풀어내려면 직각삼각형의 빗변, 피타고라스 정리와 삼각함수가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 센서가 준 숫자와 내 실제 위치 사이가 똑바른 비례가 아니라 휘어진 관계라는 거죠. 내가 등대 가까이 있을 때와 멀리 있을 때 같은 한 걸음이 거리나 각도에 전혀 다른 크기로 나타납니다. 자, 움직임도 휘고 센서도 휜다. 그럼 이 휘미 칼만한테 왜 그렇게 골치일까요? 여기가 핵심 고비예요. 칼만 필터의 모든 마법은 믿음이 좌우 대칭의 깔끔한 종 모양이라는 데서 나왔습니다. 종 더하기 종은 또 종, 그래서 계산이 우아하게 떨어졌죠. 자, 잠깐 같이 상상해봐요. 좌우 대칭인 고든 종 하나를 가운데가 휘어진 미끄럼틀에 통과시키면 반대편에 나온 모양은 과연 어떨까요? 보세요. 한쪽은 뭉툭하게 퍼지고 다른 쪽은 가파르게 쏠린 일그러진 모양이 나옵니다. 좌우 대칭이 깨진 거예요. 더 이상 깔끔한 종이 아니죠. 그러니 종 더하기 종은 종이라는 칼만의 우아한 공식이 휜 길 앞에선 그냥 무너집니다. 이게 바로 칼만을 곡선 세상에 그대로 가져다 쓰면 안 되는 이유예요. 그럼 휘어서 안 된다고 칼만을 버려야 할까요? 아니에요. 확장 칼만 필터 EKF의 발상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딱 한 문장이에요. 휘어서 어렵다면 지금 내 위치 근처만 잠깐 직선으로 펴서 그 위에서 칼만을 그대로 쓰자. 전체를 똑바르게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자리 근처만큼은 직선인 척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왜 그래도 되냐고요? 아주 익숙한 사실 하나 덕분이에요. 곡선도 충분히 가까이서 보면 직선처럼 보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발밑에 땅을 떠올려 보세요. 평평하죠? 그런데 우리 모두 알듯이 지구는 사실 둥근 공입니다. 어떻게 둥근데 평평해 보일까요?
내가 서 있는 그 작은 구역만 떼어놓고 보면 곡률이 너무 작아서 직선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에요. 큰 원도 한 점 근처를 콱 확대하면 거의 고든선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전체는 휘어 있어도 지금 내가 선 자리 둘레만큼은 직선이라 쳐도 거의 안 틀려요. EKF는 정확히 이 감각을 써먹습니다. 휜 길 전체가 아니라 지금 내 위치 근처 한 토막만 펴는 거죠. 그 직선으로 펴는 일을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휘어진 곡선이 하나 있어요. 그 위에 지금 내 위치라는 점을 콕 찍습니다. 그리고 그 점에 고둔자를 살짝 갖다 대요. 곡선을 딱 그 점에서 스치고 지나가는 직선, 수학에선 이걸 접선이라고 부릅니다. 자, 보세요. 점에서 멀어지면 자와 곡선이 벌어지지만 점 바로 근처에선 둘이 거의 포개집니다. 그러니까 그 좁은 구역 안에서는 휘어진 곡선 대신 이 고둔자를 써도 되는 거예요. 휜 걸 직선으로 바꿔치기 한 셈이죠. 그럼 이 직선자를 숫자로 어떻게 표현할까요? 직선을 정하는 건 결국 기울기 하나죠. 이 점에서 곡선이 얼마나 가파른가, 그 기울기에 멋진 이름이 붙어 있는데 바로 야코비안입니다. 이름은 거창해도 정체는 단순해요. 지금 이 점에서의 기울기, 그게 전부입니다. 다만 로봇은 다뤄야 할 값이 위치, 방향처럼 여러 개라 기울기도 하나가 아니라 여러 방향의 기울기를 모은 표, 즉 행렬이 됩니다. 그래서 야코비안 행렬이라고 불러요. 표라니까 겁이 날 수 있는데 한 칸 한 칸은 그냥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가파른가일 뿐이에요. 접선의 기울기, 딱 그 생각만 들고 가시면 됩니다. 이제 조각을 맞춰봅시다. 확장 칼만 필터의 한 사이클은 사실 지난 편 칼만의 세 박자 그대로예요. 하나, 예측, 휜 움직임을 지금 위치의 접선으로 펴서 종을 앞으로 옮깁니다. 둘, 관측, 휜 센서 관계도 접선으로 펴서 측정의 종을 만들어요. 셋, 섞기. 이렇게 둘 다 직선으로 펴 놓으면 그 다음은 칼만이 하던 그대로 두 종을 믿은 만큼 저울질에 섞으면 끝입니다. 보세요. 달라진 건 딱 하나예요. 휘어있던 두 단계의 접선으로 펴기를 슬쩍 끼운 것. 섞는 핵심은 손도 안 댔습니다. 그래서 이름도 확장, 칼만을 곡선 세상으로 넓힌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단서가 하나 붙어요. 직선자는 갖다 댄 그 점 근처에서만 곡선과 맞는다고 했죠. 그러니 차가 한 걸음 움직여 위치가 바뀌면 아까 그은 자는 이제 안 맞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답은 간단해요. 세 자리에서 자를 다시 갖다 대면 됩니다. 한 걸음 갈 때마다 그 세 위치의 접선을 새로 긋는 거예요. 이걸 다시 선형화한다, 재선형화라고 부릅니다. 마치 내가 걸어갈 때마다 발밑 지도를 그 자리에 맞춰 다시 평평하게 펴는 것과 같죠. 매 순간 새 직선자. 이 부지런함 덕분에 전체가 아무리 구불구불해도 EKF는 그 곡선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럼 EKF는 언제 잘 되고 언제 위험할까요? 잠깐 맞춰보세요. 직선자로 바꿔치기 하는 방식이니 어떤 길에서 잘 통할까요? 그래요. 길이 완만하게만 휘고 내 위치를 꽤 자신있게 할 때, 즉 종이 좁을 때입니다. 이땐 자와 곡선이 거의 포개져서 아주 정확하죠. 반대로 위험한 경우는 급커브처럼 확 꺾이는데 내 위치마저 흐릿할 때, 즉 종이 넓을 때예요. 넓은 종은 점에서 먼 곳까지 퍼져 있는데 거기선 자가 곡선에서 크게 벌어집니다. 그 어긋남이 쌓이면 추정이 엉뚱한 대로 발산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EKF는 만능이 아니라 살살 휜 길에서 빛나는 도구입니다. 참고로 곡선이 접선 한 줄로는 감당이 안 될 만큼 급하게 휠 때를 위한 사촌도 있어요. 무향 칼만 필터 UKF라고 부릅니다. 발상만 가볍게 짚자면 접선으로 한 번에 펴는 대신 대표점 몇 개를 골라 휜 곡선에 직접 통과시켜 본 다음 그 결과로 종을 다시 그리는 방식이에요. 접선보다 휜 모양을 더 잘 줬지만 그만큼 계산이 늘죠. 오늘은 이런 친척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대부분의 현장에선 가볍고 빠른 EKF가 여전히 1등 일꾼이에요. 그래서 EKF는 휘어있는 실제 세상 곳곳에서 지금도 일합니다. 자율주행차는 커브를 돌면서 GPS와 안쪽 움직임 센서, IMU를 EKF로 합쳐 위치를 매끄럽게 잡아요. 드론과 로봇 청소기, 창고를 누비는 물류 로봇도 기준점을 보며 자기 위치를 EKF로 추정합니다. 그리고 다음 편에서 만날 슬램, 처음 간 집에서 지도를 그리며 동시에 내 위치를 찾는 그 기술의 심장에도 바로 이 EKF 계열이 들어있어요. 커브를 돌고 등대 같은 기준점을 보며 위치를 가늠하는 거의 모든 곳이 EKF의 무대입니다. 지난 편 칼만과 오늘 EKF를 한눈에 비교해 볼게요. 칼만은 직선 세상에 삽니다. 움직임도 직선,
센서도 직선 비례, 그래서 믿음의 종이 늘 깔끔하게 유지되죠. EKF는 휜 세상을 다룹니다. 휘어 있는 곳을 지금 위치의 접선으로 펴고 그 기울기를 야코비안이라 부르고 한 걸음 갈 때마다 자를 다시 댑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두 종을 믿음의 폭만큼 저울질에 섞는다는 그 핵심 심장은 둘이 완전히 똑같아요. EKF는 칼만을 버린 게 아니라 휜 세상에서도 쓸 수 있게 입구만 손본 겁니다. 오늘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묶어볼게요. 칼만 필터에는 세상이 직선이라는 숨은 가정이 있었고 실제 로봇 세상은 핸들을 꺾는 움직임도 거리와 각도로 보는 센서도 휘어 있었죠. 확장 칼만 필터는 그 휜 곳을 지금 내 위치에서 접선으로 잠깐 펴고 그 기울기를 야코비안이라 부르며 나머지는 칼만이 하던 그대로 두 종을 믿은 만큼 섞습니다. 휜 곳을 지금 자리에서 잠깐 직선으로. 이 한 줄만 기억하면 EKF의 절반은 가진 거예요. 휜 곳을 지금 자리에서 잠깐 직선으로. 오늘은 확장 칼만 필터를 알아봤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처음 가본 집에서 지도를 그리면서 동시에 내 위치까지 찾아내는 마법 같은 기술, 슬램을 쉽게 풀어볼게요. 오늘 배운 EKF가 그 안에서 어떻게 일하는지도 함께 보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